제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소리죠. 전용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음 같으면 모자를 탁 벗고 하고 싶은데 건강을 위해서 조금 살려면 모자를 꼭 쓰고 다니라 해서 실내에서 모자를 쓰고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괜찮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앉아서 한다는 게 좀 불편하긴 한데 그러면 서서 하시죠. 요거 마이크 싹 빼고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영상에서 내려오겠습니다. 리모컨 주시죠. 그러고 10분 전쯤 20분 전쯤 사실은 제 직업이 꽃이 작가, 시대 작가, 다양합니다. 그죠? 그런데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딱 만나면 저는 TV에서 봤다는 어른이 대통한다는 말이 선생님, 요즘도 자기를 하세요.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그래서 다양하죠. 그죠? 근데 이게 가끔 생각해 보면, 야, 이렇게 언어의 정의가 아직까지 잘 안 되는구나. 이 우리나라의 언어 학자들은 다 어디 갔노?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오늘은 민화라는 그 엄청난, 저는 엄청난 우리 역사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화와 우리 꽃일의 상관관계,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했던 수많은 운이 좋아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서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해왔던지 라는 보고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나이가요, 우리 나이로 74살이거든요. 74살인데 제가 오늘 양복을 처음 입었습니다. 이 양복. 어제 저녁에 오늘 꼭 입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가 어제 다마스로 서울에서 딱 도착했는데 어때요? 어울립니까?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11월 13일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쿄 한국문화원에서 대대적인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정신 못할 때예요. 그런데 참가하는 제자가 선생님 기념으로 경주에 가신다니까 옷을 환불 맞춰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오늘 열심히 왔는데요. 어제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들, 나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뒤에 있는 제자들에게, 세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야, 오늘 내가 민화라는 그 엄청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토속 문화의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자네들 솔직히 대답을 해라. 민화가 뭐냐? 물어봤습니다. 한 사람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해양입니다. 해양. 건강은 내가 듣고 싶은 점수가 한 30점인데요. 그런데 그 옆에 40대에 있는 제자한테 민화가 뭐냐 물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제게 바로 대답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민화는요, 그 저하고도 관계없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게 우리가 살아온 터전이 바로 민화 속에 펼쳐진 모든 게 우리의 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고구려 벽화로 조사한 사람입니다. 또 그 이전에 우리 조상님들의 동굴 벽화로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는 우리가 우리의 토속적인 사만이즘 혹은 신앙 이 자체가
흘러와서 우리는 민화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민화는 우리들의 본연의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때로는 같이 호랑이가 되어가지고 세상을 풍자하고 혹은 세상을 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힘이 있는 권력자들에게 강한 어필을 제시하고 이게 그림이고 민화죠. 그래서 호랑이가 왜 답변을 물어요? 그게 왜 가치가 지금 각각거리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나름 해봤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엄청난 국가의 뿌리, 이 민화를 지금 내 뒤에 있는 40대 혹은 50대 초반의 사람들이 그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한이구나. 바로 오늘 이런 멋진 포럼이 자주 열리고 또 우리 박근희 이사님 같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자꾸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저희들 속담에 내보다 똑같은 입장인데 남의 게 좋아하고 있다는 게 뭐라고 그러는데 내 말에는 콩보다 남의 말에는 콩이 굵어버린다. 근데 일본에는 아주 점잖게 속담으로 똑같은 뜻이 있습니다. 일본에. 제가 일본에서 25년 했어요. 일본 속담을 들어보니까 자기 바람이 있는 장기보다 남의 장기가 더 이쁘다. 근데 요즘 현대적으로 나와서 뭐라고 할까요? 자기 집사람보다 다른 집 아줌마가 훨씬 이뻐 보인다. 왜 웃어요? 네? 그런데 조선시대 말기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참 이쁘고 이쁜 색시를 맞은 서방님께서 처음에 올 때 가마를 타고 연지곤지 찍고 자기한테 시집을 왔을 때 너무 이뻤답니다. 야, 이게 하늘이 나한테 내려준다. 응? 근데 자기 집사람이 다 배고 나니 우선 뭘 해야 되나요? 삶을 살아야죠. 거기다 저희들 어머님들은 어땠습니까? 한국인들은 아기를 도대체 몇 명을 낳았습니까? 저는요, 우리 형제가 10명이거든요. 그건 무슨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죠. 그때는 뭐 생일은 내려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제 시집 올 때처럼 연지곤지를 찍고 화장을 합니까? 그죠? 근데 논밭에서 또 일은 해야지. 뭐 이건 당연히 집에 들어오면 고라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아름답고 예쁘던 자기 본 처가 이제 코를 골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 상상이나 생각했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우리 여자 선생님은 화장실 절대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 화장실 가는 거 보고 저는 엄청 실망했거든요. 여러분들, 저 또래는 다 겪어본 이야기인데,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서방님께서 어이없이 그 복지에게 꼬박질을 시작합니다. 왜? 아니, 자기 친구 부인은 바깥에서 보이는 것 같아 이쁜데 우리 마누라는 점점 못생겨가는 거야. 언제 화장을 합니까? 애 키워야죠. 파티 해야죠. 신랑하고 뭐 매일 보는데 자기 몸 꾸미는 시간이 여기 있습니까? 요즘 부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매일 꾸미는데 지금 요즘 어머니들처럼 요즘 젊은 뭐 40대, 50대를 좀 적다 합니다. 40대, 50대의 여성분들은 그래도 집에서 화장 매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조선시대 말기에 했으면 쫓겨나고 소속당해요. 어느 놈한테 잘 보려고 매일 이렇게 일을 하고 아나 키우고 이래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럴 때는 이제 시골 자기 부인이 한 3, 4년, 5년 애가 둘, 셋 되고
험한 일을 지금부터는 자기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구박을 하지 말아요. 이제 부인을 소망을 시킵니다. 안 되겠다. 당신 모양이 도대체 이건 나 평생 살 수가 없다. 진정으로 봐라. 참, 이 여인 입장에는 기가 차죠. 그 이팔 청춘 어릴 때, 젊을 때 꽃다움을 자기 가족들 시대를 위해서 모두 다 바쳐서 손에는 주름이 지고 모든 얼굴이 형태만 약간이라도 늙어가는데 이제 소원을 받게 되다. 이제 친정가야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문 속에 쓰려면 시집올 때 입었던 옷을 입어야죠. 그동안 수년 동안 한 번도 못 받은 분을 만나야죠. 입술을 열리면지 찍어야죠. 그죠? 이제 자기가 소각방에서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밖에서 이제 가기 기다리는데 문이 열리는데 어렵소? 몇 년 전에 그 공주가 다시 나타난 거죠. 아니, 멀리 있는 자기 친구 부인은 밖에서 나올 때마다 그래도 얼굴을 꾸미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실질적인 가정생활을 자기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 집도 똑같은 집대.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의 전통성에 대한 우리 민화나 우리의 전통 문화를 이렇게 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보니 큰일 났거든. 아니 꾸미고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옆에 아줌마보다 훨씬 낫거든. 그 여보하고 필요분들 그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나 용서해야 되겠죠. 그 우리는 다시 데려가서 이제 너가 나의 집가를 알았느냐. 이제 호텔을 좀 높여도 되겠죠. 어쩌면 우리 문화는 이런 측면이 사실 상당히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자기 마음에 있는 콩보다 남의 밥에 콩이 훨씬 부르거든요. 자, 1800년, 약 1840년 전후에서 활동한 일본의 난 세계적인 공예농가 아시죠? 야나기 문열씨. 그분 눈에는 육집의 콩밥이라기보다 대한민국의 이 그림 표현이 어마무시한 겁니다. 아직 되잖아요. 종교 철학가이기도 하고 미술평론가이기도 또 야나기 문열씨, 우리말로 유종열. 그분은 내가 알기로는 이 그림은 세계 어디를 나가도 좋은 가장 한국적인 그림이다. 그래서 이거는 민화라고 이름을 짓는 게 좋다는 설이 있죠. 야나기 문열씨의. 그러나 그 야나기 문열씨 그분이 우리를 인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할 일도 아니고 슬퍼할 일도 아니죠. 단지 외부에서 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민화에 대한 전통성이나 우리가 성사시대 이후로 쭉 내려온 토속화 이런 뿌리를 봤을 때 전 세계 어디를 나가도 하나 손색이 없는 매우 훌륭한 미술문화다 혹은 서민문화다 혹은 풍속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민화를 깊이 연구하지 않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과 다소의 다른 견해가 있을지 모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업이 여러분들 제가 직업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당연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장 듣고 싶은 일이 있다면 실예술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속에서 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실의 작업을 여러분들 무엇을 이용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실을 이용한 공예품이나 미술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법 혹시 기억나시는 없으세요? 건칠이요. 예? 건칠. 건칠의 방법이고
제가 재료라고 했거든요. 꽃과 치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예? 악용은 자개를 붙이기 위한 거거든요. 자개죠, 자개. 우리나라 자개 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내 미남하고 자개로 공부를. 네, 뭐니 해도 대한민국의 꽃치를 대표하는 기법은 낮은 치예라고 합니다. 기는 그릇이지. 그릇 만드는 걸 그릇 기자를 쓴다. 자, 오늘 언어 공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부터 저는 이 마이크 빼고 돌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특히 점심을 먹었다고 졸거나 눈을 감거나 그럼 나는 그쳐없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꽃일이라고 그러죠. 꽃일과 우리는 나전을 뗄 수가 없죠. 그건 상호간에 너무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전이라는 게 뭘까요? 나전. 소라와 전복. 소라와 전복. 소라의 전복 안. 네. 이야, 진짜 기가 막히게 틀렸습니다. 또 나전. 소라 비녀. 네? 비녀 전자. 비녀전자. 예. 그럼 나는? 예? 나는 뭐예요? 나는. 소라 나자.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명사입니다. 우리 네, 김명삼입니다. 김명삼님께 큰 박수를. 박수 받으면서 일어서 해야지. 나한 데서 한 번 더. 네. 좋습니다. 김명삼 선생님 존경합니다. 저보다 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나이가 관계없죠. 내가 공개적인 토론에서 강연을 수백 개를 했습니다. 전 세계 다니면서. 아까 봤죠? 제 1년은 미국의 미드웨스트 유니버시티 예술학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소라자의 비너전입니다라고 한 이게 동사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나적하면 자기의 꼴 나적인 거 알아요.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꽃치는 뭘까요? 꽃치. 꽃치는 이제 그걸 보고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자, 꽃치 아는 사람. 꽃치. 꽃치 먼저. 그럼 꽃치는 어디에서 나나요? 네? 그것도 자신이 대답을 못하고 그냥 남 눈치 보고 대답하고 그런 거겠어요. 나오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큰 국가적 언어의 오류가 있습니다. 처가라 하면 되지. 왜 처가 집이라 합니까? 처가 부인의 집. 그런데 역전이라면 되잖아. 어이, 친구, 야, 오늘 나도 부산 동네거든요. 제일 많이 이야기 드는 게, 어이, 동네역 앞에서, 역전 앞에서 우리 소고자를 하자. 역전은 뭐고, 앞은 겁니까? 이게 반복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건 의도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꽃은 엄청난 오류입니다. 꽃은요, 꽃나무에서 채취된 액체예요. 그걸 도장면을 쓰는 게 꽃입니다. 그럼 치는 뭔가요? 꽃과 치는 동의어지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이른다. 야, 오늘 친구와 데이트를 하러 가기 위해서 우리 딸이 예를 들어서 루즈를 입술에 칠하고 가는데 이 칠자는 꽃이 칠자거든요. 삼수현의 남목자의 인변의 물수자예요. 이게 칠이죠. 우리말은 꽃, 중국말은 칠. 그러니까 꽃을 칠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꽃을 바르다, 칠을 바르다. 그런데 이거 뭡니까? 언어는 약속이잖아요. 언어는 약속이다 보니 칠과 꽃이 동의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지금 꽃칠을 하나의 단어로 생각합니다. 이게 큰 오류죠. 그 당시에 꽃과 칠의 깊이를 없는 언어학자가 사전에 적으라고 저는 단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 솥은 뭔가요? 우리 거죠? 우리 보통 뭐라고 하나요? 가마솥이라고 그러죠. 가마솥. 이 큰일 날 일입니다. 가마는 일본말로 솥이에요. 소푸자. 소푸자 써가지고 가마라고 하거든요. 근데 가마 소푸자를 써놓고 또 가마솥이라네. 굳이 우리가 저는 일본에 2만 평에 걸친 전체 건물이 제 전시장이에요. 도쿄에. 일본인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잖아요. 도쿄 한복판에 제 작품이 손댄 게 5천 점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게 국가의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제가 일본을 싫어할 이유가 1도 없죠. 그렇잖아요. 제 제자가 일본에 2,000명 이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내가 일본을 싫어서 하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 우리가 고칠 건 고쳐야죠. 제발 가마솥은 아닙니다. 이거. 가마는 일본 사람들 거, 솥은 우리 겁니다. 굳이 통용되고 있는 가마솥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자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조선솥이라고 혹은 무쇠솥이라 해요. 그죠? 맞습니까? 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절이라 하면 사실은 한문이죠. 소라란 자의 비녀전 왜 이 말을 썼을까? 나절. 뜻이 있죠. 소라 끝이 나가 자기 중에 최고의 어떤 그걸 여기 아마 나전을 아시는 분 몇 분이라도 계실 거예요. 그 자개를 대해 아시는 분의 최고의 자개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야광자개라고 합니다. 그게 가만히 둬도 야광처럼 빛나거든요. 근데 굉장히 다듬은 묵직한 아름다움을 내는 자개의 색상이 바로 야광입니다. 이 야광이 바로 소라 껍질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소라 껍질 나를 쓰죠. 그 다음에 전자는 지금 우리 김명삼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왜 비면전자를 쓸까요? 가공 기술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동양의 최고의 여인들의 아름다움은 비녀죠. 비녀 이상 아름답게 하는 게 없죠. 일본은 이걸 간자시라고 해서 그 안에 자기를 쫙 가보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개를 이용해서 엄청난 보물로 꾸며서 만드는 그 공예의 자체의 행위를 나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개와 나절은 별개의 이야기. 자개는 명사, 나절은 동사죠. 이걸 여러분들한테 전문가적 서양에서 알려드리는데, 자,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최소한 100년 이상 전부터 지금 이제까지 쭉 해온 도안의 90%가 민화입니다. 민화가 없으면 어림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장롱, 학이 없는 장롱이 별로 없죠. 십장생에 나오는 별일이 동물이 학이잖아요. 또 사슴 없는 걸 본 적 있나요? 조금 전에 부산 기장에서 공부하러 가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를 저는 처음입니다만 나눴지만 너무 아까워서 나중에 지금 아주 오랜 세월에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자세히 봐보세요. 거기에 민화에서 나오는 소재가 거의 다릅니다. 그래서 민화를 뭐 자기 하는 분들만 썼나요? 아니죠. 섬섬옥수, 자수. 그 자수의 부귀영화, 목단, 얼마나 아름답게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은 함을 하면 그 미술의 기본적인 근원이 된 것이 바로 우리의 배경에 깔려있는 민화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모를 리 있겠습니까? 대개 연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식당생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민화를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야말로 민화를 갖고 우리가 미를 추구하는 우리야말로 가장 정통적인 이 땅의
혼을 지키는 역군들이다.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동지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민화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언젠가는 집 나갔지 않니 신이고 섹시가 이뻤는데 왜 모델라 감이 꾸미고 나니까 그때보다 더 섹시하고 이쁘네. 이게 뭐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혜택을 많이 보고 눈앞에 많다고 보면 물리게 좋아 보일 수가 있죠. 물리게. 그러나 그건 그대로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민화와 같은 우리 전통적인 민족 정신을 이어가는 분들이야말로 가장 자신 있는 분들이라는 저는 이야기합니다. 또 그걸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 혹시 저는 매우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나중의 선배들은 자기의 일을 선배들은 꽃칠의 선배들은 민화 없이는 살 수가 없었죠. 옛날에 우리의 그 시대 작가 꽃칠 재미 좋습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저는 매우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가방끈이 대학교까지 끝낼 수 있어요.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코스를 다 공부하고 한 시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 옛날에는 어려워서 다들 어려워서 초등학교 겨우 졸업받고 입문한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내가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헛소리했다는 큰일 나죠. 사실 중등교육을 이수한 선배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다들 싫어하는 일을 밥값이라도 밥이라도 먹고 와서 기술이라도 배우려고 보내는 게 우리 혹은 낮은 시기 혹은 자계 장롱 이런 만든 곳에 보내죠. 또 그분들이 미술적인 기초 공부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의존하는 게 뭘까요? 제일 손쉽게 들어오는 게 민화죠. 그래서 민화 가져가서 이거 청사진으로 옛날에 대형 복사했는 데라서 이거 장롱 문장으로 해주시오 하면 건강해지는 그걸 갖고 그대로 자개를 어려우시고 칼날을 그려놓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민화를 기초로 둔 꽃이 작업이다. 혹은 낮은 시기 작업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동지다. 같은 데탄 우리는 민화를 소재로 하는 생활상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아마 오신 분 중에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민화 속에는 낮은 자개로 이용했지만 수에 혹은 도자기 우리 전통 분야에서 그림을 표시하는 중에서 민화라는 게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다 민화는 광고민화에 관련된 우리 생활 그 자체였죠.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재료가 다르다. 우리는 옷으로 민화를 그렸고 우리는 잘 나중으로 그림을 그렸으면 어떤 분들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혹은 테마재료로서 그림을 그렸고 혹은 보글연명화에는 여러분들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어떻게 2000년 세월을 견뎠을까요? 꽃입니다. 그 시대에 꽃을 우리 조상들은 컬러풀하게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분명히 책임지고 이야기합니다. 꽃입니다. 꽃이 아니고는 2000년 세월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 선조들은 민화를 소위 말하는 수렵들을 그리면서 활을 지는 모습을 교육적으로 되게 그렸죠. 이렇게 손이 있나요? 없죠? 이거죠. 수렵으로 나가서 때 기분 자세, 지시, 교육 아닌가요? 그림을 띄워놓은 교육식. 이 모든 것이 기초가 민화다. 이 논리는 저는 변할 수도 없고, 만약에 제 논리에 반한다면 저는 죽을 때까지 싸울 자신이 있습니다. 민화는 소위 명명을 누가 했다는 별 문제가 없죠.
우리는 이미 토속적인 미학으로서 우리 선조들도 우리가 뼈 속에 박혀 있는 예술이다.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여러분들 아시죠? 유명한 우쿠요의 혹사.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시대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의 에도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그림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 중앙정부로부터 막강한 지원도 있었고 그가 곧 후지산이라 일본에 엄청난 산이 있습니다. 그걸 배경으로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파도와 더불어. 혹은 그 사람이 후지산 38경만 그린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미술상을 다 그렸습니다. 그게 오늘날 전 세계에 영향을 줬잖아요. 세계적인 화가들이 일본의 혹사이에 모방을 해서 성공한 작가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 민화도 마찬가지한 이야기를 옛날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배들이나 저희 후배들도 끝없이 민화를 걸어나갈 것이고 민화를 가슴속에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전통적으로 민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크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설픈 민화의 논리를 제가 신뢰가 있었는지는 몰라. 이제부터는 자신 있죠. 제가 한 일입니다.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갑자기 나왔는데 제가요 천마총 이걸 지금 부산역 앞에 61층짜리 빌딩에 협성 마지막 시세븐이라고 있습니다. 트윈 빌딩이죠. 61층. 거기 1층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이 천마총의 그림을 그대로 제 갖고 내서 나전으로 엄청나게 큰 작업을 했습니다. 3m 60에 2m 40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 그림이 나왔습니다만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가면 엘리베이터 25기가 전부 제 작품입니다. 엘리베이터 25기가 오치로 되어 있죠. 그런데 오치의 연구 능력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이 이야기할 때마다 신이 나네. 이 발음만 정확하게 합니다. 10,000 years ago. 이 뭔가 오치는 맞는다는 게 맞습니다. 그건 물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증거가 있죠. 예. 그래서 이걸 비록 작은 만화장의 그림이었지만 저는 우리 민족의 확실한 예술이 담겨 있다. 이것이야말로 민화. 그래서 제가 제작을 한 겁니다. 나전으로 기회가 있으면 가보세요. 이 왕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침이죠. 한번 보이시나요? 네. 온나무에 상처를 내서 에기스를 뽑는 형태가 되죠. 혹시 이거 제가 프레젠테이션 용역에 PPT 자료에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가져온 거 맞나요? 네. 잘 안 넘어가네. 이거 끊어지고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안 넘어가네. 기계 고장이 좀 나는 거거든요. 네. 안 넘어가네. 여러분들, 혹시 상천이나 이거 오치라는 게 어떻게 생성되는지 아세요? 아까 온나무에서 옷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온나무가 살아있을 때는 옷이라는 물질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보통 온나무를 심어서 20년 정도 되면 그해 6월달부터 채취합니다. 채취하는데 살아있는 나무는 옷이 없다니
그거 어디서 나옵니까? 고로쇠 나무는 상천에 물이 훅 나옵니다. 고무도 그렇고요. 근데 온나무만은 살아있는 나무에는 한 방울도 곳이 없습니다. 그 어떻게 해서 나올까요? 상처를 받았을 때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순간적으로 만들어내는 물질이 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이 옷을 매일 상처를 내버리면 나무가 죽어버립니다. 5일에 한 번씩, 5일에 한 번씩 상처를 주다 보면은 이게 20번 채취가 됩니다. 자, 20년 된 나무에서 20년 된 여러분들 이거 알아맞히면 조용히 보시면 내가 작은 작품을 하나 선물할게요. 제 작품 가격이 깨나는 줄 알고 계시죠?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런데 오칠 전문가가 여기서 손을 드는 이상 양심불량이죠. 오칠 전문가는 손 들지 말 것. 미나를 그리시는 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20년 키워서 저 정도 됩니다. 직경이 15cm. 그런데 그걸 상체를 5일에 한 번씩 20번 내면 그의 채취는 끝입니다. 끝인데 100일을 걸리죠. 자, 20년 된 나무에서 100일 걸려서 채취를 하고 나면 그 나무는 베어야 돼요. 쓸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다시 살이 올라오죠. 그 제일 튼튼한 애를 하나 남겨놓고 또 2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20년 걸려서 100일에 걸쳐서 채취한 양이 몇 g입니까? 몇 g? 네. 이빨 나와요. 맞습니다. 150g. 그런데 틀렸습니다. 나 지금 자꾸 하나 날아가긴 했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비오시기를 배워주면요. 작게는 7, 80에서 많게는 150g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150g 이게 정답 아니죠? 그럼 왜 안 줘도 되겠다, 그지? 나는 지사한 인간이 아니니까 다음에 오세요. 약속하도록 드리겠습니다. 박수.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닐까요? 아니, 20년 된 나무에서 100일을 걸쳐서 채취를 했는데 150g 정도가 최고라. 그거요. 지금 여러분들 종이컵이나 여기 끓는 거 좋아하시는 분 금방 아실 거예요. 소주잔 한 잔이에요. 소주잔 한 잔 딱 나오면 끝입니다. 다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엄청 귀하죠. 그럼 이걸 함부로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귀하게 쓸 수밖에 없죠. 견명주사를 아름답게 해서 정말로 아름답게 단초문을 쫙 그린 역사가 남남 문화와 더불어 또 우리 쪽에 근대의 조선에는 명성나무의 다양한 장면이 있죠. 얼마나 많은 원나무를 썼을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안 드나요? 참 희한한 이야기를 가졌네. 아니 세상에 20년 동안 가만히 나무를 두어서 크는 것도 아니고 대해줘야 되고 술 관리해야 되고 영양제 뿌려줘야 되고 비가 안 오면 물 뿌려줘야 되고 거기에서 소주컵 한 컵 정도의 양을 왜 쓰노? 지금 여기 가면 페인트 집에 가면 천지백가지에 도장된대. 그죠? 근데 뭐 이유가 있을 거잖아. 그런데 이웃 동네 일본은 여러분들 또 이거도 이제 질문 안 할래. 이러다가 내가 하고 있는 작품 다 나가요. 그래서 꽃이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일본의 국민이 재팬. 그 제이가 소문자로 쓰면 꽃이거든요. 명사로 쓰면 꽃이, 동사로 쓰면 꽃을 하라. 차이가 뭘까요? 부산이지. 시가 소문자로 쓰면. 봄 차이나 영국에서 뼈를 유약을 발라서 소송된 도자기가 뭐
여자는 차이나. 그 중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나는 도자기 봉고자라는 뜻이에요. 일본은 놀랍게도 16세기경에 유럽에서 결정된 게 너희들 국명은 꽃이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명은 꽃이에요. 지금 고개를 떠들 하시는 분들은 혹시 몰랐던 분들이어서 오늘 이야기할 보람이 있네요. 네, 그럼 왜 일본은 꽃이 나올까요? 왜 패션 있잖아요.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진이 없죠. 우리는 그 도자문화와 석조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지진이 없습니다. 1300도 열 확 가면서 도자기를 소성회가 유역을 놓칠 때 만약에 지진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죽는답니다. 폭발. 그 도자문화가 늦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상현이나 뭐 이런 유명한 한국의 도움들이 일본 아리다라는 그 지역으로 건너가고 해서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만들어졌지만 그 이전에는 그렇게 완벽한 도자 문화가 일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까요? 모든 게 나무입니다. 나무로 갖고 밥그릇을 만들고 나무로 갖고 집도 짓고 했는데 나무는 무엇인가 도장을 하지 않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아무리 좋은 기술로 나무에 밥그릇을 갖다놔도 물속에 담겼다가 끄집어내면 다 터져버립니다. 그럼 그게 도장을 해야 돼요. 그때 페인트가 있으니까 도장제는 꽃칠밖에 없었어요. 옷밖에. 그러니까 일본은 희약 없어지기 꽃의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국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과 같이 20년 만에 얻은 150g이면 어느 바보가 그걸 함부로 쓰겠어요? 거기서 뭐가 발달합니까? 바로 디자인력이죠. 엄청난 디자인력. 이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름답게 해야죠. 연구하다 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나요, 여러분? 다 되잖아요, 연구하면.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환경의 열악함이 거꾸로 엄청난 디자인적 기술 개발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에 가면 산나이 마루야마라고 홋카이도에서 그쪽에 아오모리 쪽으로 가면 발굴된 것들이 있는데요. 3000년 전에 발굴된 거는요. 새우입니다. 새우.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근데 최고로 홋카이도에서 발견된 중에 최고의 것은 결국 인간의 장신구였습니다. 9300년 전 것이 발굴됐죠. 그런데 엊그제 완성된 것 같았다면 이건 논란이 아닙니까? 그래서 만년을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요, 그 만년의 꽃이 견딘다는 현대적 실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자, 여러분, 이제 바꾸고 얘기해 봅시다. 반만년 일본 역사 속에서 빛내온 꽃이. 전 세계가 꽃의 나라고 너희들 국명을 꽃이로 하라는 게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꽃의 역사가 만년을 보죠. 그거는 유물이 나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만년의 꽃을 나온 국가에서 120년 이상 지금 꽃을 가리키는 전문대학 있죠. 그 유명한 세계적인 도쿄 예술대학입니다. 그래서 120년 전에 꽃을 가리키고. 그런데 그 만년의 꽃의 역사를 가진 일본 16세기경에 여러분들의 국가는 꽃으로 정해진 국가. 거기에 아이고 내한테 전화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0년 동안 그 일본에 일본군 계시니까 제가 뭐 소리 안 하죠. 도쿄에 소리가 머리만 좋다고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되게 잘하는 시간 보면 어른들입니다. 그래서 재수를 한 2, 3년씩이에요. 요즘 잘 이해가 안 되는 유혹한 학생 선발 기준이죠. 그런 청계들이라는 대학에 120년간, 연간 20년씩 원치 작가들이 나왔거든요. 그럼 몇 명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일본에서 국가적 민관으로 사용한 연인은 10만 명에 이르는 꽃을 복원과 창작 작업은 일본 역사상 처음 이루어졌죠. 가장 큰 프로젝트였죠. 거기에 총괄 대상이 뭐였습니까? 크게 이야기해야지, 때는. 네, 한국인 전용국이 그 일을 다 했습니다. 아니, 박수 소리가 이거밖에 안 돼요. 고맙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총대장. 연인은 10만 명, 총예산 1조 원, 그 당시 1조하고 지금하고 다르죠. 그 리뉴얼 오픈을 위한 총괄 예산이 1조 원이 들었는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원칙, 복원, 창작 작업입니다. 근데 그때 그 일을 다 맡은 총괄 책임자는 한국의 SH 미래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미술전공자도 아니고 어깨너머로 배운 어설픈 시대 작가도 아니고 실력이 나이 36살 이 담아놨거든요. 어제 우리 심사님 가족 이야기는 대주신데 강연 가서 하지 마라 해놨는데 그래서 매우 기뻤습니다. 넷플릭스 알죠, 여러분들? 그죠? 그쪽의 관련자들의 추천에 의해서 전용복을 한국인이 일본 최고의 꽃이의 나라에 이걸 만들어내는 이거는 도저히 자기들이 이해가 안 간대요. 그래서 이걸 우리만 하면 안 된다. 내가 하면 안 되냐. 그런데 여행스럽게 제 아들 하나 있는 막내가 미국에서 영화 시나리오를 전공했습니다. 그 잠깐 자랑하면 졸업하고 대학원 다음 첫수에 뉴저지 국제영화제에 그랑프리를 받은 작가 광재 아들입니다. 친구의 아들 치고 괜찮죠? 네, 그래서 어제 아버지 자서전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시나리오로 만드는 것을 어제 완성했다고 어제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쁩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제가 아버지께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제공하면 넷플릭스에는 이제 투자자도 보고 또 배우도 보고 그런데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두심 씨가 어쨌든 선생님 어머니 역할은 제가 맡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 치명이 지금 엄청 성공한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창욱이 알죠? 김창욱 강사. 걔가 그저께 이 사람이 시간만 있으면 요즘 뭐 하도 내 말을 많이 해서 내가 전용법만 갖고도 전례가 있는데 요즘 희한하게 김창욱 선생으로 더 뜨고 있다잖아요. 네? 제가 거기입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선생님이요 하는 게 접이라고. 안 알아보나. 그래, 그저께 둘이서 옷단을 얹혀놓고 하고 옷단을 주로 좋아해요. 원주에서 가지고 순수 옷단을 만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국 이야기 나온 이야기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상처입니다. 그놈은요,
말소를 듣지 못하는 아버지란 분을 자신으로 태어났어요. 제주도에서.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나는 어마무지하게 어렵게 자란 환경입니다. 부산서 났지만. 그래서 동병상련. 걔 내한테 처음 전화 왔을 때 좀 몰랐어요. 한 1년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들어를 울려요. 예, 전용구입니다. 아, 선생님 저 김창목입니다. 이러는 거요. 야, 김창목 탐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 실례지만 김창목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랬어요 제가. 그랬더만 아, 저 경희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뭐 경희대학에서 성악 전공했는데 나한테 왜 전화를 했느냐고. 선생님 꽃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래서 아, 뭐 지나가다 왔다 하다가 꽃이 좀 좋아 보이니까 뭐 성악 있는 사람이 왜 꽃을 하려고 그럼 나는 뭐 그냥 어설프게 불친절하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김창욱도 모르고 그 전화 끊으면서 다음에 시간 있으면 한번 보세요. 끊었는데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고 해병대 713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는 미치죠. 그래 전화 따겠죠. 김창욱 씨 몇 기억 가요? 몇 기억 하면 알잖아요. 필상 이라더라고. 그러니 2년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서울에도 자격장이 멋진 자격장을 만들었고요. 제주도에도 한 300평이 되는 꽃이 금방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저께 작업을 하는데 이 이야기 하다가 처음까지 와서 한참 시간 들어요. 상처. 너는 아마 상처를 받았을 때 나온 파워로 어느 날 사회에 이 정도 임하자고 산다. 이놈아. 우리가 상처받은 옛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맞잖아요. 그렇게 힘든 세월이 없으니까 오늘 있나? 없잖아요. 저 역시 매우 힘든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상처, 온나무도 상처를 받아야 오직한 진액을 만들어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상처에서 나온 이렇게 보세요. 상처를 했을 때 나오는 수입니다. 예. 제가 넘겨드리겠습니다. 저 요게 여러분들 내부 가족의 방금 이야기했죠. 이거 최고의 유리관. 지금 여기 벽화 뭔가요? 미나가 걸려있죠? 송악도 이 미나잖아요. 네, 그 자연됐을 뿐이죠. 여러분들 송악도 물감으로 걸릴 수 있잖아요. 똑같이 우리는 동질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가 중림도 대나무를 꽃으로 만들어요. 그 위에는 독구가와 ES의 행렬도입니다. 네, 이게 이런 작품이 여러분들 5,000점이 전시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벨사유라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센터 지로노 하는 만화가 있죠. 센터 지로요. 아, 행방불. 아, 일본말은 아는데 미안합니다. 그게 모티브가 된 방이에요. 네, 이게 저희가 작업한 방이죠. 네, 이게 우리 선조들이 외국으로 가면서 펼친 조선의 장인들의 숨집입니다. 네, 193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추석 근대 100% 한국에서 건너간 낮은 세공들이 펼쳐져 있죠. 이 송악도 역시 미나죠. 미나. 예. 엘리베이터입니다. 공작을 제가 3년을 키웠습니다. 제 마당에. 그 전개는 미나식 전개죠. 그 그림하고 똑같이 살면 만들 수 없죠. 그 미나적인 선, 이런 것들을 갖고 나중으로서 펼친 작품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아, 촉대가 작년에 사진인데 지금보다 좀 더 적게 보이죠. 네, 요 전부 나전으로 된 작업이고, 요 오른쪽 밑에는 엘리베이터인데 48명이 탈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엘리베이터인데 이게 바로 목단 모란, 모란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바로 민화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서울에 만든 목단가옥이라는 곳인데요. 저 빨간 게 전부 도자기 기법으로 만든 빨간 데들입니다. 이 안에 천정도, 밑도, 민화 구석이죠. 여러분들 제 이야기 하면 그냥 참아가시고 괜찮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이태원에 있습니다. 목단가옥 치고 나와요. 예. 요 제가 만든 이청장인데 옆에는 목단을 대마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매합입니다. 여기에 벽화인데 괜찮아 보입니까? 아니 너무 멋지다고 사진만 찍지 말고 박수도 치고 고맙습니다. 저거는 디자인 스케치부터 제가 직접 다 했고요. 모든 걸 제 손으로 거쳐서 만들어낸 대벽화입니다. 요게 목단가옥의 1층, 지하 1층 쪽에 벽화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동백꽃과 목단으로 이루어져 있죠. 넘어가시오. 이게 제 작업장, 일부 옛날 작업장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죠. 지금 뭐였어 도대체? 연어가 어머니 안에서 어머니의 몸에서 생성된 플랑크톤을 먹고 힘을 내서 태평양을 걸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희귀의 모습을 오른쪽 끝입니다. 그 연어의 폐시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결혼도 하고 난리부시 났죠. 그걸 이렇게 꽃으로 다 표현했고요. 그 옆은 우주 공간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제 작업장.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집에 돌아오는 게 새벽 2시, 밤 12시 이 정도로 도쿄에라는 작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10월 31일 날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본의 제자들과 일본의 도고치 혹은 일본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최선의 작업한 그런 모습이겠죠. 이쪽에 오른쪽에 보이면 그래서 저는 당신은 어떤 장르의 작가입니까? 물으면 가만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전통적인 시 작곡을 씁니다. 아니 시에 빨갛고 파랗고 노란 게 어디 있는데 이건 몰라서 하는 말. 가서 눈이 뚫어지게 고구려 벽화를 쳐다봐라. 모든 게 컬러풀한 게 우리 민족이다. 그동안은 그걸 우리가 상실하고 잊어버리고 까맣기만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오칠이 고르는 까맣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칠은 온갖 컬러가 다 됩니다. 오른쪽. 그래서 저는 전통을 바탕으로 한 모든 여러 콘템포러리 저는 그런 류의 작품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은 트레디션, 전통이 있다. 미국에 가든 영국 가든 프랑스 가든 이 말을 추천합니다. 내 뿌리에 소중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통이라는 건 모방과 합성이 아니고 이 시대에 맞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전통이다. 그 오른쪽 작은 누가 봐도 낮은 다작곡이죠. 이건 고려 시대 때 많이 유행했던 거죠. 그 밑에 파란 거는 수없이 우리 선조들이 벽화를 그려왔던 작품이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에 붙이고 손보고 미나 그릴 때 그림 손보는 거랑 하나 다른 게 없습니다. 18m밖에 안 됩니다. 18m 이내라 사실
네, 요거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생한의원에서 구매했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될까? 아마도 예산이 안 쓰죠. 네?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뭐라고요? 아니, 18m, 2m 사시는데 30 받고 판다고요? 120원. 아니, 우리 집을 가들고 올 것 같아서 발표는 안 하겠는데, 여러분들 제 작품은 세계적으로 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것만 아세요. 네? 요거 본인의 작업으로 이어졌는데요. 이게 부산에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 동백꽃입니다. 동백꽃과 그 다음에 동백꽃 위에 나르는 갈매기를 빨간 갈매기 아침에는 빨갛게 보여요. 태양에 물들어가지고 그걸 그린 작품인데 보시려면 자생한의원 그 의학연구센터가 성남에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전시되어 있고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전용복 작품의 일부를 쫙 보여줍니다. 미나와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예. 요게 또 18m짜리 작품인데요. 젊은 통일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의 과정을 꽃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높이 2m40. 요거는 현재 용인에 있는 제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자들하고 사제전을 끝내고 난 뒤에 앉아있는 모습을 올린 것 같고요. 미국에서 찾아온 뉴욕에 있는 작가들이 제게 탐험하기가 배우기 위해서 미국에서 온 사람들을 기념해서 찍은 겁니다. 뉴욕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자, 외국인들은요, 우리들 하고 있는 데 대한 메커니즘을 알고 나면 정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신의식이라고 있잖아요, 보세요. 예. 김창국이가 나왔네, 조금 전에. 요 모자 쓴 요 친구가 김창국입니다. 이건, 여기가 중동의 최고의 부자 왕자입니다. 그 왕자가 자기 응급실에 딱 놓여 있는데 제가 만든 목단 도자기 위에 만든 꽃입니다. 저 금액도 알고 싶죠? 다칩니다. 다칩니다. 저 사람 재산이 80조 이상이라고 해요. 그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에 딱 나왔죠. 여러분들 미나로 많이 그런 시기 와야 되겠죠. 지금 보고 있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진. 요 지금 요게 오칠로 만들어진 사진입니다. 몸체 자체가 오칠로 만들어졌고요. 그 위에 칼라가 흑백을 표현한 모든 게 이 사진에는 오칠 외에는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제 자식이 찍은 사진을 아버지가 오칠로 만든 건데 지금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오칠로 할 수 있는 모든 세계를 다 내 작품으로 끌어들이는 도움 들으라. 김유숙 씨는 저하고 한 30년 친하게 지내죠. 그래서 아들이 인물 사진을 오칠로 만들자 했는데 이날이 공교롭게도 KBS의 녹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침 방송이 있었잖아요. 김유숙에. 그 녹화하는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고, 저 맨 왼쪽이 아들이 공부한 뉴욕의 스테이션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뉴욕이죠. 오칠로 또 이렇게 작용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요 맨 밑에 있는 요 시계 크레오 하는 게 세이코인데
저게 오칠로 이루어졌고 보석은 한 방울도 쓰지 않았습니다. 보석을 쓴다면 저는 안 한다고 그랬죠. 내 디자인으로 내 오칠만 갖고 한다면 만들어줄게 했는데 저 시계가 겁이 좀 나갔습니다. 우리 돈으로 8억. 만들어 30일 만에, 아니 16일 만에 팔렸습니다. 예. 저게 그 전화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처마, 요 끝을 보면 이게 표시가 돼요. 빨간 점 나오는 게 모르나요? 됐습니다. 내가 손으로 가르칠게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요게 금인데요. 요 부분이 우리나라의 처마 끝입니다. 처마. 네, 처마 끝을 금으로 만들고 요 안에 그 방금 이야기했던 소라라 그 야광 장애를 켜서 뽑아 넣었고요. 요 안에 지금 사각이 돼 있죠. 요 사각. 사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0개의 그림이 저 작은 사각 안에 다 그림으로 걸려져 있습니다. 이 기법은 수월 가문물에서 나오는 기법입니다. 시외. 그래서 5,250만 N을 팔렸어요. 그때 우리하고 일본 돈이 16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은 정확하게 8억. KBS를 통해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해 최고의 시계를 5천원 된 시계가 됐고 그 덕분에 제 작품 가격이 왕창 올랐습니다. 저거 보세요. 4cm밖에 안 되는 게 8인인데 호랑에 내만 고기서 자가가 있을까? 저 보석이 한 톤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5,7밖에 없는데요. 가격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동그란 게 3억에 팔렸는데요. 저건 요미우리 자이언트의 야구감독이 사갔습니다. 우리 전통가구 앞으로 전망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그런데 와이너한테 그래 매없이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눈하고 두고 보세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들 듣기 좋아하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열심히들 하시면 반드시 보람이 있을 겁니다. 네. 뭐 그냥 제가 평소에 작업하는 저는 한복을 입고 수영을 기르고 이런 걸 못합니다. 그냥 편하게 작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20분입니다. 네, 지금부터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고 잘 수 없는 이야기에 돌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S대도 안 나왔고 H대도 안 나왔고 하다못해 지방에 미술대학도 안 나온 시대기가 어떻게 일본을 대표하는 연기과 지금 국보가 일본은 지연됐거든요. 아이러니하죠. 한국이냐. 어떻게 했을까? 그 박수부터 치면 안 되죠. 아직 이야기가 안 되고 무슨. 네, 여러분. 외국 가주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일본 동경의 거의 중심부입니다. 굉장히 부촌이에요. 뭐 도쿄가 다 부촌이지만, 그런데 거기에 약 3만 평에 이르는 대부지 위에 고래등 같은 건물이 있었죠. 그 고래등 같은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영균관이라는 연회장 혹은 일본의 결혼식장 고국 교관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중요 국가 행사가 그게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런데 그게 193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31년. 그런데 그 31년에 만들어진 걸 아까 조금 전에 오치로 텐서로 띄었지만 no problem. 완전 끄떡딱 했잖아요. 그런데 왜 복원을 했을까요? 일본은 뭐가 있나요? 지진이죠. 그리고 큰 벽화는 지진이 어떻게 될까요? 금나죠. 쭉 갈라지죠. 그 금관 속으로 일본은 습도가 많잖아요. 수분이. 그래서 나무에 수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습죠. 쪼개지.
가정이. 예. 그래서 그런 일본의 그 메고로 가주엔에 그 가장 많이 꽃으로 된 작품이 전개가 많이 된 이유는 바로 그걸 창업한 분이 이시가와 게임이라고 여러분들 꽃이라는 건 아세요? 와지마라고 하는 일본 최고의 꽃이 사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도쿄로 나와서 성공을 해서 자기가 지은 대형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 고향에 수많은 기술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수많은 기술자들을 데리고 와서 만드는 것이 저 메고로 가주입니다. 그런데 일본 도시 계획에 의해서 그 건물이 다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안에 있는 작품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것을. 그러면 본체가 다 썩어가지고 조금만 움직이면 모든 작품이 다 손상이 되고 있어요. 그걸 복원을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저 외국으로 가주엔이라고 하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꽃의 기법은 47개 일본의 현 도구, 45개 현과 오사카구, 도쿄도, 그리고 플러스 조선의 기법, 아까 그 자개 이런 사진들은 조선의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48개의 일본의 기라성 같은 기술이 총망라된 곳이 바로 메고로 가정인 거죠. 그런데 이걸 복원을 할까 말까 그 사람들이 결정을 못했습니다. 복원을 하면 너무나 많은 돈이 드니까. 그런데 복원을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일 때 저는 그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것은 부산에 있는 외국대학 일문학과를 갔죠. 학원에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일본말을 알아야 지금 내가 있으니 열 바꾸지 말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떡줄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일본에 수십만 명의 꽃이 작가가 있는데 한국인을 쓴 이유는 가능성은 매우 희망입니다. 자, 여기에서 앞으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경험자입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목적이 있을 때는 반드시 구멍은 있고 기회는 있고 또 기적이 있는 겁니다. 120년간 도쿄대학에서 꽃을 가르치고 만년의 꽃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일본 최대의 미술 창작 복원 작업에 한국인을 맡긴다는 것은 이건 마무리의 가능성도 없죠. 그런데 저는 그걸 도전했는 겁니다.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소리는 미친놈. 그래서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지. 세상 일본이 어떤 꽃이래 나가는데 지한테 맡긴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데 나는 그게 그랬어요. 일본 47개 현을 다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시 복원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복원을 할 거라는 가정을 두고 외국어를 공부했고 일본어를 공부했고 일본 교육을 누리고 다녔는데 이게요 기부의 테이크죠. 일본 사람들이 에도 시대만 해도 아까 이야기했던 우지요에 같은 경우에는 자기로 많이 표현했어요. 그런데 싹 사라지고 그래요. 현대 와서. 일본 작가들은 원치 작가들이 자기를 쓸 줄 몰라요. 그럼 나는 자기를 쓰는 도구와 갖고 가서 그 사람한테 보여주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기쁨을 날 알려주겠습니까? 안 알려주겠습니까? 이게 데이트. 나는 자기 쓰는 방법, 붙이는 방법, 작품하는 방법 제공하고 그들에게는 그들의 그 맥으로 가져야 전개된 47개 꽃의 기법을 절수를 갖는 거죠. 주고받고.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 가면요, 사람들이 거의 다 가르쳐줘요. 가르쳐주고 보여줘요. 그런데 어떤 데는 진짜 이거 꼭 배우고 싶은데 안 가르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아세요? 꼬셔야지. 남자가 딱 목표를 두면
수능과 방법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쟁이들의 가장 좋아하는 거가 해가 졌을 때 끄는 거. 이거 안 끄면 장인이 아니죠.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기술 안 가르치고 여기저기 매끄만 살짝 보는 사람에게 오시면요. 거꾸로 가서 다 따라와요. 100% 따라오면 저는 이 가슴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녹음기. 요즘 녹음기는 핸드폰만 해도 되는데 그때는요. 테이프가 돌아가니까 이게 한 번씩 고장이 나가 그걸 손에 잡고 긴장이 내가 저쪽에 쏟아지고요. 여러분들 남이 기다렸다는 막 웃어야죠. 웃었죠. 그럼 이제 이 사람 수치니도 기다리는 거예요. 나 부산 사람이고 아까 이야기했죠. 해외 때 술 안 먹겠어요. 부산 사람이 생선을 안 먹어요. 나도 생선을 못 먹는 거예요.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이 부족해. 몇 가지 먹으면 이마에 술 취하면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내가 술 취하면 배고프면 어떻게 이걸 중요한 걸 담아. 5가지의 비밀이 있으면요. 보통 술 취하면 2가지 이야기해요. 3가지는 절대 이야기 안 해요. 그럼 그걸로 만족해요. 그 내보고 일한다. 니왜 술 안 먹는다. 술 못 먹는다. 이 새빨간 거짓말. 속으로 니가 네가 먹는 게 그게 안양이지 술이냐. 요만한 다음에 입에 넣었다가 떼고 입에 넣었다가 떼고 일본분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잠을 딱 그거 그냥 하나 해야 먹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안양이지 이렇게. 그건 난 못 먹는다.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술 먹고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5가지의 비밀 중에서 3명만 만난 그 이야기를 그 비밀이라고 지키는 항목이 다 달라. A, B, C, D, E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A, B를 가르치죠. 어떤 사람은 B, C, C, D. 이해가 가죠? 그러면 분석을 해보니까 지가 배울 때 제일 힘들었던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힘들었던 게 인간마다 달라. 그러니까 0.100분의 1mm 정도의 라인으로 금이 쫙 들어가 있어요. 100분의 1mm도 안 돼요. 너무 아름다워요. 빨간 벽에. 그 가정에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저게 붓이 떨려서 붓이 가나? 알고 보니 꽃이 경화된 80% 정도는 매우 부드럽거든요. 영어로 하면 소프트예요. 거기에 이 사람들은 일본도 칸 있죠. 칸 끝을 싹 갖다 대가지고 1m 나가면 그냥 나가요. 그러니까 그 흠집이 생겼잖아요. 거기에다 금박을 생치로 싹 집어넣으니까 야이 살아보는 거. 이거 막 보고 나니까 한구가 아닌데 보기 전에 모르죠.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전국을 누리기를 3년 드디어 발표의 날이 왔습니다. 잠은 거의 우에노 공원에서 잤습니다. 돈이 어디 있나요? 그것도 터질 때 만들었는데 잘못하면 말해주고요. 그 한 20명씩 공을 있을 때 밤에 자니까. 네? 그러고 밤은 거의 굶었습니다. 전국을 누린다니까.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 날이 가고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그 연구한다는 거. 이제 드디어 공원으로 정한 거예요. 1988년 부산 성심의 우고대학교 졸업식하고 며칠 안 되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게 일본말로 돼야 돼, 이제. 가서 설명하고 발표했죠. 한 30명 앞에서. 조금 이따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하고 일주일간 발표할 때는 대접을 잘 받았죠. 아, 이거 한국 돌아오니까 연락이 없는 거라. 일본 사람들이 제일 끝나는 말이 족도란 말이에요. 조금. 이 사람들이 족도 맞을 때 부다사이 일본말 하는 건 아닌데 지금은 일부러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러고요. 그 지금 부산 사람이고 성질 급하잖아. 조금 가면 이상님이지. 이사스들 전화 한번 했는데 전화를 안 해.
두 달 내 몸이 65kg. 제가 밥을 거의 안 먹고 소주만 마시는데 안 죽더라고요. 그때 제가 엉망만이죠. 엉망만. 미친 인간이 다른 사람 미치다는 게 맞네. 아니 일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국 사람이 나를 맡겨. 그러니까 도쿄에 수대하게 천재들은 다 죽었나? 내가 왜 그런 도전을 했지? 이게 엉망과 한이 사귀는 거예요. 근데 전화 와서 받았다 하면 살값 내놔. 연락값 내놔. 전기 끊습니다. 근데 전화기는 끊을 수가 없잖아. 그죠? 이러면서 전화 온 걸 기다리니까 어느 날 전화가 따라락 오는 거예요. 받을까 말까. 지금도 살집 아이가. 받으니까 그렇게도 기다리는 모시모시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일본 사람들 립 서비스가 얼마나 지나요? 두 달 전에 네가 와서 만나서 또 이게 내 귀에 들어옵니까? 임마 빨리 본론만 이야기해. 그 이야기 안 하고 계속 그때는요 사람이 불행적으로 많이 쓸립니다. 끝났구나. 내가 괜한 일을 했구나. 이 말은 많이 긴거고 끝났네. 하는데 마지막 이야기는 제가 일본말로 해도 될까요? 네. 괜찮을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모임에서 그런 말은 싫어요. 그런데 제 영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 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콩까지 이번에 외국으로 가면 아이콘스 외국으로 가면 제 건축의 이런 미술적인 수렵 미술품 전품 서시대 우르시오 복구매 오여서 주만님 모시고도 안 하다가 소시대가 네가 총사령하는 게 이런 우리는 합의를 받아. 그 다음에 또 궁금하지 않아요? 전화기 탁 놓고요.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인사해요. 이 세상 모든 게 아름다워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 세상 모든 게. 자, 그런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는 어리석은 인간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 목숨을 걸었습니다. 드디어 1991년 11월 13일 그날이 일본 정식 5.7의 날입니다. 그날 도쿄 한복판에 태극기가 이제 흔들렸습니다. 내부로 가면 충만로 태극기. 지금 그 박수는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그때 나를 믿고 따라간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장인 그분들의 노력 없이는 내가 해내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하세요. 국내에 있을 때는 노산 국가 정부 욕하다가요 학교만 나갔다 하면 역자가 됩니다. 정말이래요. 정말 우리가 그 나의 제자들 수혜들이 대학을 나왔습니까? 고등학교를 나왔습니까? 중학교를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우리가 여기서 망쳤다 하면 대한민국의 망신사는 우리가 당한 거다. 그 정신 하나로 뭉쳐지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일본 역사에 전례 없는 연인은 10만 명, 5.7 총 사용료 10톤. 우리나라 지금 1년에 사용하고 있는 게 200kg입니다. 1년의 생산량의 대열사는 끝났고요. 그날 도쿄 한복판에는 일본의 태극기와 국기와 태극기가 같이 하늘에서 번뜩거렸거든요. 여러분들 보고 싶죠? 네, 그래서 오늘 대충 시간이 3분 남았답니다. 내가 제일 미운 인간이 포럼에 가서 다른 강사들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 오버했는데 잘못하고 이야기 되게 있더라고요. 저는 시간을 지키려고 아까부터 지금 오늘 손목시계 차고 온다는 리조또리가 핸드폰을 내켰거든요. 3분 남았다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박근희 이사장님을 뵙고 매우 기뻤습니다.
저분하고 내하고 있는 대충 20년 전으로 가는데요. 일본의 에로센기라고 하는 최고의 호칠, 아니 내일의 호칠이 바뀌어서 오차 선생님이 오셨어요. 대구에 왔을 때 저분이 대표적으로 차시복을 하셨습니다. 차시복을 했는데 에로센기에 그때 미다상 하는 분은 일본에서 최고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그때 그분이 대학교 이사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박근희 이사장님의 차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때 모시면서 저분 되게 이뻤어요. 지금 별 변함이 없이 이 미모를 가미하고 있는 게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모임을 이끌어나가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런 걸 갖고 가는 지도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한결같은 변함없는 민족의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깃발이 난리가 났죠. 그런데 우리 미나라는 소재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해학적이고 이렇게 사상적이고 이렇게 분석적이고 이렇게 신선하고 코미디보다 더 멋있는 이런 그림이 있다면 손들어봐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기백과 우리 한국인만이 갖고 있는 이런 대학을 갖고 여러분들 분발하셔서 저도 이제 올해를 11월달 스타트로 전 세계 전시를 합니다. 가는 데마다 딱 한마디만 할 게 아닐까요? Tensa and years don't power. It's my time. 이제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나이에 영어 공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신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민족 문화의 정서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 좋은 작품들 남기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이 행사가 멋지게 끝나고 여러분들 무사히 돌아가시도록 기원하면서 제 강연을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